네, 오늘의 코인 화요일 시작 함께 해주실 우리 퍼즈 대표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횡보 구간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횡보세가 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구간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도 좀 궁금할 것 같고요. 다양한 리스크들도 우리가 산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분석부터 또 알트코인들 분석까지도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 자, 비트코인이 퍼즈님 굉장히 좀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또 다른 뭐 색다른 어떤 시그널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그간? 네, 사실 뭐 딱히 네. 가즈아를 한번 외칠 때가 되신 거 아닙니까? 아직 아닙니까? 네. 일단 말씀드린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던 두 가지 시나리오, 그러니까 A, B, C로 하락하던가 안 그러면 지금이 4파 주종이고 5파로 올라가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둘 다 반등은 합니다. 네, 반등은 하는데 그 반등이 지금을 얘기하는 것인지 차트 보면서 같이 좀 얘기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조금 반등을 해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좀 터치하고 반등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심선까지 갈지 아니면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올라갈지가 관건인데 어쨌든 반등하긴 반등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반등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A, B, C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 이런 식으로 A, B, C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이 4파 조정이고 추가로 5파로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추천드렸던 거는 중심선 근처까지 반등을 하게 되면 현금 비중을 조금 확보하셔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반등을 하면 현금 확보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비중을 30~40% 정도 맞춰 놓으셨다면 굳이 지금 이 상태에서 중심선까지 간다고 현금 비중을 맞추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 25,000 아래로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그러면 현금 비중을 한 50% 정도로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왜 그러냐면 전 어쨌든 25,000이 깨지지 않으면 어쨌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60~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비중을 30~40% 정도로 맞춰 놓은 거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25,000이 깨졌다가 올라오면은 올라갈 가능성과 내려갈 가능성이 반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현금 비중을 50% 정도 맞추는 거를 어쨌든 추천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하지만 비트코인 비중 위주로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오늘도 제가 이제 제 포트폴리오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지난주 대비해서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금액 자체는 많이 안 줄어들었어요. 해서 보니까 줄어든 게 떨어진 게 자발트만 떨어졌어요, 보니까. 자발트. 네, 자발트 위주로만 떨어졌기 때문에 자발트가 한 4%, 다 합쳐서 4% 정도라서 저는 그냥 냅뒀는데 근데 그 떨어진 걸 굳이 확인해 보니까 자발트 위주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제 생각이 제일 베스트이지 않나 싶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듯 하면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네,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가 이제 여기서 한번 반등을 하고 다시 하락 추세로 가져가는 듯 했으나 거의 쌍바닥을 이런 식으로 찍고 다시 재차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다시 여기서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달러 인덱스가 어쨌든 좀 잘 지지받아주면서 비트코인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나와 있는 이슈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이제 디폴트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디폴트가 된다고 해도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제가 이제 패드워치를 보니까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을 99%로 보더라고요. 패드워치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패드워치 보면은 이게 이제 500에서 525 여기 되어 있는 요게 1%가 이게 지금 금리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1%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네, 그래서 이게 올해 말에 23년 12월에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금리를 인하를 만약 한다라고 하면 달러 인덱스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달러 인덱스가 조금 반등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리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조금은 조정받을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입니다. 물론 중간에 갑자기 뭐 전쟁이나 이런 게 터지지 않는 이상
네, 전쟁이 나면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긴 하거든요. 네. 네, 사람들이 달러를 선호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그런 게 터지지 않는 이상에는 어쨌든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비트코인 올라가는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다만 그 전에 얼마만큼 조정을 받느냐, 네,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살펴보기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성에 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시점인데요. 일단 달러 인덱스를 저희가 보조 지표로 좀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죠. 근데 달러 인덱스가 아직까지는 크게 좀 하락의 추세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부분들이 염려가 될 수는 있지만요. 뭐 연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거나 혹은 미국의 디폴트 우려감이 또 한 번 재개가 된다면 달러에 관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에 주시해 보시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이렇게 횡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심심한 시장이 연출되는 것 같은데 뭐 계속해서 한번 여러 가지 상황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또 알트코인 이야기도 할 거잖아요. 퍼즈님 혹시 비트코인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더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 있으실까요? 네, 뭐 만약에 급변동이 생긴다라고 하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는 거는 안 좋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어쨌든 좋은 거죠. 왜냐하면 현금 그 코인 비중이 50%가 넘으니까 올라가면 있는 것만 가지고 수익을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자리에서 돌파 매수 한다거나 이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올라온 이후에 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떨어졌을 때 네,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미리 생각해 놓으셔야 막상 떨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 해서 딱 알람 정도만 걸어 두시고 그 딱 알람이 딱 터치하고 알람이 울리면 생각한 대로 대처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신뢰가 가는 그런 추가적인 분석도 해주셨고요. 우리 퍼즈님 오늘 남색 남방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조금 더 지적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그럼 저희가 이제 알트코인 분석들 받아볼 텐데 이제 카바코인이 뭐 최근에 논란이 좀 많습니다. 일단 시세 급등에 관한 논란들도 있고 뭐 일전에는 글로벌 시세와의 가격 차이가 80%가 넘어가는 그런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들 좀 세우셔야 될지 보다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카바코인에 관한 분석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카바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갖고 왔는데 5월 2일을 기점으로 급등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카바코인을 매수하자니 그 옆에 유의 종목이 딱하니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왜 카바가 유의 종목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네. 방송에 나와서. 네. 근데 기억나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네. 해드리고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은 그 업빅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바 옆에 유의 종목도 있고 주의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웨이브도 마찬가지로 유의 종목도 있고 주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다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해외 거래소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주의가 붙는데 네, 그래서 주의가 붙는 건데 카바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이 압도적입니다. 네, 그래서 해외 거래소 가격이 사실 신경 쓸 만한 게 아니에요. 딱히. 네,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거래량이 예를 들어 90% 이상인데 해외 거래소랑 가격 차이 난다고 딱히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만큼 국내 거래소에서만 거래량이 많은 건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지를 제가 이제 공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업비트는 USDX라는 이게 이제 카바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데 요게 가격 추이를 봤는데 1달러에 연동되지 않더라. 그래서 1달러에 연동되지 않아서 좀 위험한 것 같다. 왜냐면 이게 루나 테라가 딱 터지고 난 직후에 유의 종목을 딱 때린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원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1달러에 패깅이 돼야 정상입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1달러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테란처럼 조금 루나 테라처럼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유의 종목을 지정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웨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 이상 떨어져야지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냐라고 확인해봤더니만 0.9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그게 작네요. 가이드라인이. 그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0.9달러가 돼도 위험한 거예요. 그쵸, 그쵸. 그리고 네. 더군다나 테더 같이 그냥 실질적인 자산을 담보물로 하는 게 갖고 있는 아니니까. 거는 또 모르겠는데 알고리즘은 말 그대로 알고리즘 제대로 작정하면 1달러가 돼야죠. 근데 알고리즘이라고 했는데 1달러가 안 된다? 그럼 이상한 그럼 거예요. 테라 사실. 루나와 같은 그런 사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네네네. 해서 이제 제가 카바가 이제 만들고 음. 있는 USDX를 갖고 왔는데 가격이 0.81달러예요. 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요 아래까지 0.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해서 요 반등이 어쨌든 카바의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조금이라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어쨌든 1달러에 가까워져 온다는 거는 예, 카바의 가치도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래도 0.8달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것 때문에 유의종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웨이브? 아까 전에 제가 웨이브 네, 보여드렸잖아요. 웨이브도, 그래서 네. 웨이브에서 만든 USDN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얘는 0.03달러예요. 1달러 0.3달러도 너무 아니고 아니에요? 네. 네, 0.03달러. 이거는 루나테라 사태랑 거의 비견될 정도입니다. 어머. 다만 네. 이제 웨이브의 시총이 이미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뿐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웨이브가 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는 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그렇죠. 왜냐면 보유자분들은 또 힘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네. 이게 그 웨이브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가격이 이래 버리니까 어떡해. 제가 이제 네. 경고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다른 코인으로 옮기시거나 안 그러면 사실 웨이브의 차트가 이따 기회가 되면 보겠지만 네. 웨이브의 차트를 봤을 때는 그래도 반등의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반등할 때마다 좀 빠져나오는 게 제 그쵸, 생각에 빠져나와야죠. 물량을 덜어야죠.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카바가 낫다. 아, 차라리. 네, 차라리. 네, 그래서 웨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트론도 갖고 왔는데, 트론, 네. 트론도 똑같은 타이밍에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됐는데, 트론도 USDD라는 스테이블코인 운영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1달러로 패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의 종목이 풀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것도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 트론 같은 경우에도 원래 처음에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왔는데 네. 1달러 이하에서 계속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놓고 1달러 이하에서 머무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사실 사람이 건들지 않고 자동으로 맞춰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트론도 사실 조금 네. 모르겠다. 네네네. 네. 왜냐하면 위험하다. 네, 네. 계속 1달러에 맞춰주고 떨어졌다가 1달러에 맞춰주고 떨어졌다 1달러에 맞춰주고 이런 움직임 보였으면 괜찮은데 여기 아래에서 머문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는 트론도 조금 네, 좀 투자하기는 좀 꺼려진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운영하는 코인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잘못된 거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 물론 충분히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는 있긴 한데 근데 지금 테더도 이렇게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코인들은 투자를 충분히 심사숙고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운용하는 알트코인들에 관한 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업비트 상에서 유의 종목이다라고 하는 거는 1달러 패깅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좀 결정이 지어지고요. 주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세 차익과의 차이가 좀 격차가 벌어졌을 때 또 주의 종목으로 선정이 되는데 일단 우리는 유의 종목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서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의구심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에서 정말 어떤 코인이 믿을만하고 정말 실체가 있고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하나둘 선별해가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퍼즈님이 해주신 좋은 또 조언들 여러분들 잘 새기셔서 부디 큰 피해 없으시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퍼즈님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해서 지난주에 비해서는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총 자산은 사실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매매를 안 했어요.
아, 안 하셨어요? 네, 매매를 그럼 뭐 하셨어요? 그냥 네. 쳤습니다. 네, 사지도 팔지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횡보를 옆으로 길게 할 때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등하면 현금화를 생각해보고 떨어지면은 뭐 매수한 다음에 반등해서 현금을 생각해보고 이 정도라서 네. 어쨌든 쉴 때는 좀 쉬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만약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소액으로 단타 위주로 소액으로 이제 단타 내가 원하는 잡코인들 단타 요 정도만 식으로, 그냥 재미삼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큰 시드는 굴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장이 아닌가. 그러니까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네. 그래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할 타이밍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옵니다. 네, 해서 지금 요럴 때 좀 쉬워주고 해야지. 그런 큰 타이밍이 왔을 때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타이밍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전략이다.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앞서서 저희가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웨이브 코인이 약간 지금 현재 위험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차트 분석 잠깐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퍼즈님? 네, 해서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로 떨어졌다가 이게 루나 FTX 때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등을 비트코인을 같이 하고 다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사실 차트 모양만 보면 뭐 A, B, C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해서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최대한 올라가면 지금 가격이 한 2,400원인데 최대 10,000원 넘게도 갈 수는 있어요. 차트상으로 갈 수는 있는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매물대가 5,250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5,250원 정도까지만 온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덜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든가 하시는 게 좀 낫지 웨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곧 상팔될 수도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진짜예요. 네, 해서 해당 부분 제가 왜냐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0.03달러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 진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웨이브 코인에 관한 분석들까지도 해주셨는데요. 보유자분들께서는 퍼즈님이 해주신 조언 잘 새겨 들으셔서 현재 이 스테이블 코인이 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여부들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의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했었을 때 물량을 덜어내는 방식이 조금 더 현명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분석들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좋은 정보들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